자, 손은 엄지가 왕이에요. 엄지가 왕. 엄지가 왕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손이 움직일 때 다른 포스처럴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손가락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저번 엘보우 할 때도 검지 움직일 때 다른 손가락 움직일 때보다 검지가 조금 더 반응이 빠르고 셌고, 엄지로 할 때 또 반응이 더 셌죠, 그죠? 모든 사실 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체는 다 엄지손가락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작동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지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가져가실 때는 항상 엄지손가락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핸드 치료 하실 때도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분리해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플렉서 디스털은 슈퍼피셜리스 머슬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의 근육이 4개를 지배하지만 엄지만큼은 어때?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브레비스,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한마디로 엄지는 엄지만 따로 관리하는 머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뭐 그냥 하나의 근육이 얘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새끼손가락 디스티 미니미 머슬이 있긴 하죠. 얘도 좀 움직임이 좀 자유롭긴 한데 얘는 그래도 엄지보다 서열이 낮아요. 항상. 그래서 잡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뭘 하던 간에.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카팔, 오늘 카팔근을 치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계속해서 센서리를 주셔야 됩니다.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아셨죠? 자, 손에서 센서리가 강한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손 중에서도 센서리가 강한 부분, 바로 세나 머슬입니다. 여러분, 세나 머슬이 뭔지 아세요? 근데? 세나라는 거는 손바닥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오퍼너스 폴리시스 머슬, 그 다음에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브레비스, 플렉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머슬, 이 세 가지가 바로 세나 머슬입니다. 이 세나 머슬이 가장 또 센서리가 좋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만져주라는 이야기예요. 머슬도 계속 이 세나 머슬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제가 옛날에 상지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는 곱게 치료하는 게 좋아요. 곱게. 여기는 지저분하게 치료해요. 지저분하게. 꼬집고 막 비틀어 때리고 뭐 진짜 찢어지기 직전까지 막 세게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은 다 완전히 거의 짧은 머슬들이 많고 인지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얘를 살려내기가 힘들어요. 짧은 머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줘. 막 손톱으로 막 조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세나 머슬에 센서를 준다는 건 이따위로 주는 거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 그냥 막 뒤집어 까는 거야. 이렇게. 꼬집고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바로 하이퍼세나 머슬입니다. 하이퍼세나 머슬도 오퍼너스 디스티미니 머슬, 그 다음에 어덕터 디스티미니 머슬, 플렉서 디스티미니 브레비스 머슬,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이퍼세나 머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 하이퍼세나 머슬은 아주 암적인 존재야.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플렉션 시키려고 하면 플렉서 디스털은 롱구스나 플렉서 디스털은 브레비스나 또는 LB 조인트, 룸브리컬 머슬이 플렉션을 시키고 싶은데 자꾸 강력한 오퍼러스 환자분들 무브먼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포지션은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 새끼손가락 오퍼너스 디스티미니 머슬은 항상 강해.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플렉션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꺾어 얘. 환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꺾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꼭 이렇게 움직여. 아셨죠? 그걸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센서리 인풋 주실 때는 또 이렇게 막 긁어, 그냥 손바닥으로 긁고 막 펜으로 찍고 그냥 엄청 세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자, 세 번째는 바로 웹 스페이스입니다. 웹 스페이스. 자, 웹 스페이스는 총 4개가 있죠. 웹 스페이스는 요 사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공간.
웹스페이스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따 메타카팔문 알려줄 건데 메타카팔문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 저는 이 메타카팔문은 여기 3번을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회전하거든요. 4번, 5번이. 그러면 이 메타카팔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 저는 이렇게 여기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센서리도 주고 모빌라이제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웹스페이스에 좀 포괄적으로 주시려면 가끔 깍지뼈에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손 마사지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동작이 되게 좋은 동작인 게 물론 마사지사들은 그냥 마사지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치료사들은 웹스페이스에 센서를 주면서 모빌라이제이션 하기 아주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또 깍지를 껴서 또 깍지 낀 상태에서 여기가 웨이트 받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깍지 낀 상태에서 센서를 주면서 여기로 무브먼트 만들어내도 매우 좋겠죠. 이게 핸들을 이제 손을 한정된 손을 대하는 자세. 바깥쪽으로 깍지 껴가지고 리칭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 팁을 이렇게 줘가지고 팁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바꿔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료 안 보고 치료해도 이런 식으로 잡고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어댑터가 붙는 자입니다. 어댑터가 붙는 자. 자, 어댑터는 어디에 붙냐면 어댑터가 손가락에 어댑터 머슬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양선생님 아세요? 어댑터 머슬 뭔지 아세요? 김성님 아세요? 손가락에 어댑션 시켜주는 아세요? 손가락 어댑션 시켜주는 머슬 아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머슬도 모르는데 이거 치료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오늘 아시면 됐습니다. 팔마 인트로세이 머슬입니다. 자, 팔마 인트로세이 머슬은 아까 이제 이 손은 특이하게도 에이비덕션 어덕션의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에이비덕션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가야 에이비덕션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걸 에이비덕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란 이야기야? 아나토미컬 포지션 중에서도 3번이 중심이에요. 예. 여기서 멀어지면 에이비덕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사실 어덕션이 맞는 건데 우리는 이건 에이비덕션, 이거 어덕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또 이제 연구를 또 해보니까 머슬도 이 심리랑 똑같이 이 원칙을 따라줘요. 다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손가락에는 에이비덕터가 붙지 않아. 없고 팔마 인트로세이 머슬은 2번, 4번, 5번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터가 붙는 자리니까 2번에 여기, 4번에 여기, 5번에 여기, 요 세 부위가 어댑터가 붙는 자리. 센서리가 가장 센서리가 강한 부위. 웹스페이스랑 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역시 이제 어댑터가 붙는 부위 손가락 찝고 웹스페이스 잡고 메타카파 모빌라이제이션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세게. 제가 자꾸 강조하죠. 빠르고 세고 빠르다 느리든 상관없이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센서리가 강한 부분 바로 팁입니다. 팁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센서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센서리가 없는 거야. 로스. 아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팁을 손톱으로 찍었는데도 느낌이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센서리 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각이 좀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거의 팁을 갖다가 뭐 샤프로 찌르면 이건 거의 느껴요. 99%는 느껴. 근데 이것도 못 느끼면 그거는 좀 시간을 기다리든지 지금 당장 센서를 살려내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자, 팁. 많이 긁어줘야 돼요. 여기가 마이성 수치가 제일 많아요. 자꾸 이렇게. 센서리가 없는 분들은 여기를 자꾸 찍어가지고 여기가 느껴지나 아프게 해서 통증이라도 느끼게 한 다음에 프리더브 엔딩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는 센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터치를 모르면 페인까지 해서라도 페인이라도 느끼면 그 느끼는 걸로 인지를 자꾸 이렇게 관조해서 여기라도 밀어보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만지는 거. 그래서
물론 손은 막 만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얘를 편 다음에 여기 웹스페이스 들어가고 얘를 잡는다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줘야 돼. 엄지도 살리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집어서 계속 해주는 거야. 계속. 살아날 때까지.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손톱으로 잡고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메타카팔본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메타카팔본은 이것도 이제 손은 3번이 중심이에요. 무조건 3번 중심. 발은 2번이 중심이에요. 발은 2번이 중심. 손은 3번이 중심. 그러니까 3번은 손가락인데 AB역처럼 붙어 있어요. 도전 인터세이는 붙어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손가락은 AB덕션, 어덕션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손가락은 여기서 지금 AB덕션, 어덕션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중심인데 뭐가 AB덕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머슬도 또 그렇게 생겼어. 도전 인터세이는 같이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중지는 이게 AB덕션이에요, 어덕션이에요. 이거를 경계가자면 둘 다 AB덕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손은 항상 3번이 중심. 그러면 메타카팔본 모빌라이제이션 해주실 때도 메타카팔본에는 룸브리칼머스도 붙어있고 팔마 인터로세이, 도자 인터로세이 붙어있고 소프티쉬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이 손가락 하나의 힘 조절만 잘못하면 공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받쳐주는 소프티쉬들이 거의 뭐 완벽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구조물들이죠. 그래서 메타카팔 모빌라이제이션 하실 때는 뒤집어서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3번 뼈를 고정해주고 2번 뼈를 아까 우리 레디우스 올라한 것처럼 처음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저 깊은 부위 소프티쉬의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뭐 눈보리칼 그립이 있다는 거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조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점점 세게. 네. 이 두꺼운 스킨도 두껍고, 머슬도 작지만 두껍고, 그죠? 소프트티슈도 양이 많기 때문에 깊게, 많이, 세게 자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3번 중심으로 2번, 1번도 3번 중심으로 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2번 잡고 1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3번은 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2번 잡고 3번은 안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3번 잡고 4번 이렇게 위아래로, 그 다음에 또 3번 잡고 5번 이렇게, 그리고 4번 잡고 5번 이런 식으로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웨이트 받는 데를 잡고 해주셔도 되고, 뭐 깍지 낀 상태에서 스텝을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셔도 되고, 이런 되게 이득이 있죠, 그죠? 이제 내가 톤이 좀 떨어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을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리고 하면서도 자꾸 센서를 자꾸.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엄지도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 그러면 룸보리칼 머슬에 제일 먼저 손에서 액티베이션 시켜야 될 머슬 중에 가장 1번은 룸보리칼 머슬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머슬들이에요. 엄지손가락 액션 혹시 아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액션 이름.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뭡니까 이거?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 이거 뭡니까 그러면? 플렉션. 에이비덕션은 뭐예요? 이게 에이비덕션이에요. 왜냐면 빼놓아서 아까 제가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브레비스먼스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에이비덕션이에요. 플렉션은 이게 플렉션이에요. 에이비덕션, 어덕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이비덕션이 쉬워요? 플렉션이 쉬워요? 애매하죠? 뭐가 쉬운 건지. 여러분들 환자분은 이게 편합니까? 이게 편합니까? 이게 편하죠, 그죠? 그럼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에이비덕션이 더 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환자분의 엄지손가락의 액션은 에이비덕션이 쉽고 익스텐션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아나토미컬 스마트박스의 익스텐션
그 폴리시스 브레비스머스가 롱고스머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세라머스 모빌라이제이션 엄청 해줘 이렇게. 그리고 뭐 메타카팔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을 익스텐션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이 지금 그 에이비덕트 폴리시스 브레비스머스 쪽으로 에이비덕션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는 의외로 좀 해. 그러니까 엄지가 지금 아예 안 움직였던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이것만 만들어줘도 이 환자분은 그래도 엄지 한 번 쓴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동작은 필요 없고 무조건 뭐 익스텐션만 만들어라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신경학적에서는 얘를 일단 썼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지를 한번 썼다. 그걸 만들어주려면 보통은 얘가 플렉스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세라머스를 이렇게 톤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해주지 말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항상 컨센트릭이 먼저 그리고 이센트릭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다는 개념, 펴는 게 아니고 얘를 써야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써야 써. 한 번, 두 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낼 때는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절대 못 펴요.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펴는 거냐면 컴패리제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리드믹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건 들어봤나요?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남편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술을 못 먹게만 하면 그 저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가 야 이거 해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걸 더 잘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걸 다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걸. 그 소모할 때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직원들하고 우리 학회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도 그걸 소모할 때까지 다 하게 내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플렉서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피기만 하면 저항심이에요. 저항심. 그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아예 플렉션을 한번 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족됐어. 아 이제 더 이상 플렉서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익스텐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팁의 센스를 좋다고 그랬잖아요. 팁의 센스가 좋아. 그럼 이 팁을 여기다 팁에다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거 아예 지우고 잡으셔도 돼. 근데 이 차이는 커요. 왜냐면 손은 비주얼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식 습관을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시긴 한데 이 손을 움직이는 브레인의 영역은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콜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센트럴 상커스 뒤에 페리에탈 뒤에가 포스트 페리에탈인데 이 포스트 페리에탈 바로 뒤에 V6A라는 비주얼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이 시작할 때 fMRI를 찍어봤더니 V 영역, 비주얼 영역에서부터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넘어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안 보이죠, 아예. 그러면 열매만 집중하는 포지션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션에 좋은 자세가 돼요. 근데 이 차이는 굉장히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얘를 움직일 때와 이렇게 하고 움직일 때는 몸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손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을 많이 한다고 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일단 센서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움직이기 가장 좋은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리가 가장 좋은 요 부위 여기다가 자꾸 센서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본능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았거든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힌지 조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은 DIP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으면 여기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팁을 자꾸 이렇게 찍고 자꾸 긁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긁는 순간에 액티베이션이 되죠. 정상인은 이 정도 반응이 나와. 근데 환자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찍다 보면 얘를 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밀어내면서 올라가요. 아시겠죠? 밀어내면서 올라가요. 이게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절대 못해.
한번 플렉션을 훅 쳤다가 이렇게 후 이렇게 아셨죠?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를 형성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주고 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 만드는 거죠. 이게 엄지를 다른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을 차단할 거냐, 비주얼을 줄 거냐. 보통 치료를 하실 때는 얘 그리고 나머지 4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에 대한 폴리시스 머슬의 세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가서 패시브로라도, 패시브 모빌라이제이션 하실 때도 여러분들 환자분 강직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덜덜 떨리죠.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해보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재밌어가지고 자꾸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피면 무조건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어나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렉션을 한번 훅 시켜서 이 팁을 살려서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룸보리컬이야. 이렇게. 룸보리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가락 걷는. 근데 이걸 만들기가, 여러분들 룸보리컬 이거 해보세요. 되게 어렵죠, 그죠? 정상인도 룸보리컬만 쓰기는 되게 어렵다 이거. 환자분들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자꾸 구부러진다. 그래도 동원 순서가 MP가 먼저니까 일단은 뭐 동원 순서대로 한번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MP를 하는데 얘가 예쁘게 구부러졌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잠깐 바꿔. 그냥 강직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되게 예쁘게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러면 자 다시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활성화, 모티베이션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펴는 건 잘 안 되겠죠. 그럼 구부리기. 왜냐면 환자분은 한번 내가 스스로 이렇게 구부려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룸브리컬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액티베이션이 됐다고 느껴진다면 환자분한테는 자꾸 구부리는 거 이렇게 하니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부터 해봅시다. 구부리고 그 다음에 펴기 안 되면 밀어서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룸브리컬 머슬은 정상이 좀 힘들거든요. 특히 룸브리컬 머슬은 지금 MP 조인트만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프록시말 팔랭기스 그 뼈에 룸브리컬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이 위에까지 붙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이 MP만 쓰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오퍼넌스 머슬 자꾸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또 따로 관리해줄 필요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4개 하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오퍼넌스 못 쓰고 룸브리컬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구부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방직이 있는 손을 플렉션 훅 해가지고 펴내고 이렇게 펴서 유지. 나머지는 이거 다시 이렇게 해서 팁 살려가지고 여기 팁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룸브리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면 손바닥의 세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상인한테 하면은 그 맛이 안 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정상인의 손을 가지고 해보시고 꼭 환자분의 손에다가 적용해주세요.